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8월 19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한밤 되셨습니까? 증시는 간밤에 좀 과격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장은 좀 반등세를 오랜만에 의미있게 좀 만들어냈었어요. 뭐 대단한 수급이 꽂히면서 반등을 한 건 아니지만 낙폭이 그동안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아 올리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살짝 뒷받침을 해주고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반등의 시발점이 조금 되어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해외장 특히 이제 미국에서 좀 폭탄 이슈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신흥국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데 가장 중요한 재료로 시장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은 테이퍼링 관련 뉴스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뭐 오전 뉴스 모든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소식을 접했겠지만 테이퍼링이 뭐길래 그렇게까지 난리냐라는 부분은 뒤에 뉴스를 보면서 같이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시장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금은 신흥국에 굉장히 좀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나 지난주까지 해서 지난주 이번 주 쭉 이어서 한국장, 아시아장 수급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매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던 우상향을 잠시는 지금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희망은 좀 접어두고 일단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지금 당장 모든 걸 손절하고 도망가야 돼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와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구간들이 아무래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을 때는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 특히나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에 우선점을 둔다라는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잡는다. 그래서 현금화 비중을 차곡차곡 늘리는 시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반등점이 나온다 그러면 뭐 수익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현금화에 좀 더 집중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시장 상황은 전체적으로 포커싱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요하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들 뉴스와 함께 체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테이퍼링. 우리가 요즘에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하는 거 가장 큰 두 개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이 두 개가 항상 꼽혀왔어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지면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의 공포로 항상 작용을 해왔었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시장의 공포를 주던 이제 그런 단어가 바로 이제 둘 중 하나가 이제 테이퍼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FOMC 의사록을 통해서 깜짝 공개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FOMC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해서 통화정책을 관장을 하는 이 이제 FOMC가 열리고 나서 3주 뒤에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근데 FOMC가 진행되고 나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고 나면 위원들이 발언들을 하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보통 이제 힌트는 흘려주는데 이 친구들이 입 꾹 다물고 금리 인상은 아직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뜬금없이 회의록에서는 테이퍼링의 대다수의 most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연내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라는 부분이 실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뒤통수를 한 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 친구들이 힌트도 안 주고 이렇게 하기 있나. 치사한 새끼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깜짝 놀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장은 어느 정도 평이하게 회복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뉴스가 나온 직후부터 강하게 흔들리면서 폭락세를 동반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 상대적으로 일찍 마감된 유럽장까지는 아직 이 이슈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바통을 이어받는 아시아장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겠죠. 자, 그럼 이제 테이퍼링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걱정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금리 인상을 꼽는 경우도 있고요. 통화량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이퍼링을 주요하게 보는 부분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부분이 그럼 뭐냐? 이게 뭐 시장에 우리가 들어보셨던 다 경제 용어 중에 양적 완화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돈을 엄청나게 푸는 게 양적
안 합니다. 그냥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듯이. 그리고 막 채권을 이제 정부 채권을 엄청 찍어내서 달러를 뭐 시장에 엄청 풀고 이런 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반대 전략이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뿌렸던 돈을.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뿌려둔 돈을 걷어들인다. 시장에 유동되는 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직결적으로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테이퍼링 이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무제한 정부 국채 매입을 이제 FOMC에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그럼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돈을 풀어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슬슬 걷어들이는 게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정상적인 조치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충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이 받는 것뿐이지. 정상적으로 이제 시장을 너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정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각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짓는 이런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파티가 무르익기 전에 접시를 빼는 이제 이런 선제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조절을 하는 테이퍼링 한 번에 다 줄이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제 통화량을 줄여내리고 이제 뭐 정부가 이렇게 무제한으로 매입을 했던 채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정상화로 돌려간다. 이제 이런 흐름을 선택하는 그런 게 바로 이제 테이퍼링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쉽게 정리하자면 네,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 풀었던 거를 조금 이제 긴축으로 다시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에게는 어떨 때는 이제 호재로도 좀 작용해요.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 사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놨다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진행하게 됐을 때는 금융주들은 이득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다가도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막 발생한 초반에 무조건 이제 발생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이 이슈를 어떻게 활용할까에서는 금융주에서 주요한 종목들 조금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고 흐름이라든가 수급을 좀 지켜보는 거는 재밌는 공략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